그리고 동생은 우성인자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우성인자가 뭐든지 다 빠르고 잘할 거고 얘는 뭔가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감추면서 살아갔던 그 영화인데 얘네 둘이 어렸을 땐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. 시합을 하면은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형이 맨날 이기는 거야. 그래서 동생이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. 아니 너는 열성인자인데 왜 나를 맨날 이길 수 있냐? 이건 불가능한 거다.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되는 건데. 그랬더니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나는 인상에 너무 남는 거예요. 너는 돌아올 걸 생각하잖아. 나는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100%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죠. 하겠는데 경쟁률 보니까 너무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한 50번 떨어져야 무조건 한 50번, 100번은 일단 패차를 해야 된다.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그 한 번 뭐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 하나 가려면 거기 가서 뭐 부동산 들어가서 뭐 상담해야 그렇지, 되고 그렇지. 집을 봐야 되고 그렇지.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는데 그걸 50번, 100번 하라고 하니 좀 답답하겠다. 저도 이 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듣기만 했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거랑 분명히 에너지 쓰는 강도 차이가 엄청나다고 완전 생각이 드네. 우리는 쓱 보고 쓱 보고 입찰도 뭐 부동산도 안 가고 주구장창 맞아요. 그리고 우리는 근처로 하는 거잖아요. 갈 수 있을 만한 곳으로. 거기서 이제 그냥 시들시들해진 때 이제 작가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후랭이 TV 야외에서 촬영하신 거예요. 네. 그거를 보고 그때 되게 뭔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. 작가님 이제 유튜브 타고 들어가서 예전 영상 보면서 신청을 하셔서 수업도 듣게 됐죠. 시세 차익 쪽에서 주식, 코인 수익도 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도 현금 흐름은 꾸준히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생겨서 부동산 쪽으로 월세 그리고 이 빌라 그리고 이 반지하까지 관심을 갖게 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또 고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지금 아이도 있고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데 지금 거주 형태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. 그때 수업 때 고민을 하나 하셨던 게 집을 하나 사고 시작을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했잖아요. 네. 그래도 투자금 이거를 거주의 안정을 또 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때 몇 주 고민하시다가 투자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권장은 집을 그래도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하더라고요. 거주하는 집을 먼저 살려고 했더니 그때 고민했던 게 뭐 청약도 좀 생각을 했던 것 청약도 같고 해서는 청약은 거의 뭐 확률이 없어서 일반 매매로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일단 가격이 선생님도 서울에 서울에, 계속 계셨으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잡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았어요. 만만치도 않았고 뭐 대출을 받는다 쳐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죠. 대출 받아서 살까? 무리해서 사면 살 수 있는 그렇죠. 거예요.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공부를 그때 했잖아요.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고민을 했던 건데 또 이게 바로 행동을 해야지 제게 되는 것 같은 한번 이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고 해야지 제게 되는데 공부를 해놓고 또 이 아파트 알아보고 뭐 한다고 돈을 쓰면 이제 투자금이 어쩌고 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 지체되는 게 아닌가. 빌라 투자하는 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자. 일단 하나 저질러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음이 100% 기운 건 아니었어요. 당시에 100% 내가 이걸 하자 하는 거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빌라 투자 쪽으로 하는 걸로 마음이 기운 상태에서 시도를 해보자 해서 되면 그냥 하는 거고 계속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계속 안 되면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. 그렇게 되면은 저는 또 집을 사서 나중에 좀 차후에 이걸 해봤겠죠. 돼가지고 되면 이쪽으로 하고 안 되면 집을 사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. 단기간에 빨리 낙찰받은 게 선생님이 쉽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살짝 얘기하신 게 입찰을 할 때 거의 매일 가셨어요. 거의 매일 가고 와이프랑 저랑 둘이 다른 법원을 가도 두세 개씩 했죠. 가서 굉장히 하나씩만 공격적으로. 두세 개씩 하고 폐차는 꽤 많이 간 건 한 그래도 10몇 번 된 것 같아요. 둘이 갔다 오시니까 한 20번은 되지 않을까. 그러네요. 그렇게 확률을 좀 높여서 했더니 그래도 3개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. 사업하고 코인하고 주식을 하면서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개념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마음의 평정심을 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세상이 항상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한데 두 개를 다 쥐는 거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를 쥐려면 하나를 놔야 된다
된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은데, 시세 차익 쪽 주식 코인에서는 돈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아.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취하려고 이 주식 코인을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 알아보다가 아파트 쪽으로 경매를 생각했다가 여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사업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거는 제약이 될 것 같다,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것 같다고 해서 이 빌라 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거의 가장 큰 장벽이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팔기가 어렵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드는 것 같은데, 팔기 어렵다는 부분을 선생님은 놓고 차라리 오랫동안 갖고 가자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단어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긴 했는데, 이 부분을 놓은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안함과 위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몇 년 전에 인상이 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가타카라는 영화였거든요. 명작 중에 하나래요.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. 영화 배경이 뭐냐면, 사람이 태어나면 열성인자를 다 제거하고 우성인자만 선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돌아가는 사회였나 봐요. 근데 그 주인공은, 제가 그 부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생존을 하게 된 거야. 그리고 동생은 우성인자로, 우월한 인간으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, 당연히 우성인자가 뭐든지 다 빠르고 잘할 거고 얘는 뭔가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감추면서 살아갔던 그 영화인데, 얘네 둘이 어렸을 땐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. 동생 우성인자와 형 열성인자가 수영 시합을 하면은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형이 맨날 이기는 거야. 그래서 동생이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. 아니 너는 열성인자인데 왜 나를 맨날 이길 수 있냐? 이건 불가능한 거다.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되는 건데. 그랬더니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나는 인상에 너무 남는 거예요. 뭐라고 했냐면요, 너는 돌아올 걸 생각하잖아. 나는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말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됐냐면, 사람들이 투자할 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었던 부분이 저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냐면, 첫 번째는 제가 이 조그만 빌라 월세 투자를 오래 했다는 점에서라고 생각하고, 이 오래 하는데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, 선생님도